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게르겐슬러 지긋지긋하네요. 저 빛나리 아저씨.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맹렬히 비난한다.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FTX 사태 이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덥석 미 정부는 암호화폐를 먹으려 할 겁니다. 충분한 타당성을 만들었죠, 일단. 그리고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로 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FTX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서 FTX를 통해 손해를 봤던, 제로가 됐던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암호화 시장 전체를 먹으려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시나리오죠. FTX의 샘 뱅크먼 그리고 게리 겐슬러, 충분히 그들의 음모론, 아주 무자비하고 야비한 음모론. 어제 오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SEC와 XRP 사건 소송의 키 포인트, 요주 인물 윌리엄 힌만이 FTX 법률 고문으로 있었다. 요소 아주 그냥 잘도 박아놨죠.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대로 끝날 건지 아직 이틀 정도 남았죠. 크리스마스 랠리는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의 이벤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코인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인 저도 장이 이렇게 지루한데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꽤 지치고 힘이 빠지죠. 그렇게 주구장창 1년 동안 XRP에 대한 미래 예측들을 그렇게 뱉었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의 형태는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어쨌든 대중은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 대중 중에 한 명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희한하게 보십니다. 신기하기도 하겠죠. 영상만 보고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해하시고 하는데, 제가 또 분위기를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저도 그냥 똑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색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번개를 하게 되면 그곳이 광주든 부산이든 전주든 계속해서 투어를 같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참 지금 장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코인 방송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를 설명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야기 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럴 때 어떤 이벤트를 보여줬었죠. 그건 뭐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자산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시민 대중들이 미래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1년 동안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어쨌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예측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단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드가 투자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이 결국 바라는 건 소비자 보호이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는 합법한 그런 투자처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규제 기관이 필요하고, 거래소든 코인 개발자든 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에 매달리기 전선 위의 참새, 참 불안한 위치에 서 계신다. 언제 사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시기가 4년 전, 3년 전이라면 어쨌든 끊임없이 진화는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잃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어쨌든 그런 감정들도 굉장히 무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무뎌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진다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언어 폭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 방송을 하는 저로서도 이렇게 장이 지루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2022년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피부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올 한 해도 끊임없는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 잘 버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시 한번 대단하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세상은 변합니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인류가 거역할 수 없는 팩트죠. 그 하나의 이벤트가 결국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여러분들 곁으로 계속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1년여가 넘는 하락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꽤 많은 공부를 했고 돈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았고 수많은 곳을 통해서 비난받았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지만 어쨌든 내년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돈으로 환급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방향성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23년이 시작이 되면 이곳저곳 쳐다봐도 여기저기 둘러봐도 돈은 계속해서 갈 곳이 없고 그래서인지 예적금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떨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르는 주식 붕괴, 어쩌면 지금 2023년 대공황까지도 예견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주위를 잘 보시다 보면 모든 것들이 넉넉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물 한 병의 가치, 그리고 매해 바뀌는 나의 스마트폰, 그리고 너무나 일회용처럼 썼던 내 주위의 소모품들, 매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넉넉했죠. 그건 돈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공산품까지도 어쩌면 너무나 편하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인정하시죠? 하지만 이제 그런 넉넉함들이 계속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너무나 편하게 일상 속에서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인적 부분이든 공산품이든, 제가 디지털의 역습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넉넉함의 역습,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느꼈던 그런 행복감들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게리 겐슬러 놔두고 잔소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3일, 4일, 5일 이렇게 제주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구독자분들 혹시 계시다면 제가 구독자 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1월 4일 저녁 6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제주도에 계시는 비트TV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지금 보이는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4분 정도 선별을 해서 1월 4일 저녁 6시나 7시 정도에 잠깐 2시간 정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저를 봐야 될 니즈가 있다면, 그리고 제주도에 사신다면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맹렬히 비난했는지 조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게리 겐슬러를 샘 뱅크먼과 같이 묶어서 그 안에 음모론이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맹렬히 비난을 받아야 될 인물은 암호화폐 산업이 아니라 어쩌면 게리 겐슬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FTX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라는 신호를 샘 뱅크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현재 그 비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겐슬러와 FTX 샘 뱅크먼과의 비밀 회담,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게리 겐슬러는 전체 암호화폐 산업과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될지는 어쨌든 두고 봐야 된다. 특정 자산에 대한 특정 규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는 거래소의 준비금 감사 증명이 업계에 충분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회사의 회계 방법을 들여다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FTX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회사를 단속하겠다. 이제부터라도 코인 투자자들의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항상 게리 겐슬러가 규제와 같이 이야기했던 게 소비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풀어야 될 숙제는 게리 겐슬러와 샘 뱅크먼의 회담 내용을 먼저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팔라우 공화국
XRP 가격 예측, 리플과 협력, 내셔널 스테이블 코인 XRP 투더문을 출시합니까?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팔로우 공화국 대통령이 직접 XRP를 언급하면서 극찬을 했었죠. 어쨌든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상승 모멘트, 상승 이벤트가 터지는 순간 이 모든 호재들, 축적된 호재들은 한꺼번에 XRP 투더문을 이끌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호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축적돼 있다.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XRP에 관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 결국 소속 문제겠지만 그 문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결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결국 갑니다. XRP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확신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미래 예측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죠. 어쨌든 매일 보는 숫자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오늘 영상은 또 어떤 걸 봐볼까?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하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보이지만 결국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가 XRP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화된 데이터들은 잘 응축이 돼서 폭발을 하겠죠. 특정 기간이 되면 여러 채널에서 그리고 수많은 코인 인플루언서들이 XRP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통 금융 회사들도 XRP를 언급하겠죠. 지금 XRP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하는 일은 제 보기엔 그래요. 어쨌든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고 삽nhập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금융도 중요하지만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역사,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통 금융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마크 필립스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라는 그 논문은 아직까지도 마크 필립스의 의견대로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 논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은 저만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리플을 겟 하셨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똑똑한 소비자는 리플을 얻는다. XRP를 겟한다. 이게 어쨌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냥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 말을 써놨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썼듯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저와 이렇게 만났지만 그것 또한 우연이겠습니까? 충분한 운명이고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쓸데없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멋내지 마시고 치마 입지 마시고 남성분들은 내의 꼭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편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